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진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애저 서블리스 인프라의 장고 프로젝트를 직접 이제 배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고 실제로 배포하는 것까지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 오늘 사용할 애저 서블리스 서비스는요, 애저 펑션과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애저 블록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저 펑션에서는 이제 파이썬 장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요. 애저 SQL은 뭐 이름 그대로 DB를 쓰고 애저 블록 스토리지는 이제 정적 저장소로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는 이제 제가 GitHub에 그 기본이 되는 오늘 시작할 프로젝트는 장고 프로젝트와 그리고 리액트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리액트 프로젝트는 오늘 이제 라이브 데모로 하진 않을 거고요. 오늘 보여드릴 건 파이썬 장고 쪽을 이제 라이브로 데모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블리스이고요. 서블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누가 어떤 VM이나 서버 관리들 누가 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서버 관리는 클라우드 벤더에서 해주는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애저 펑션이나 아마존 람다 혹은 구글 클라우드 펑션 등이 있겠습니다. 대개 서버리스는 실제 사용한 그런 시간이나 혹은 요청 수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유휴 오타 같네요. 유휴 용량에 대한 부분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나 애저, 구글 다 3사 다 비슷할 텐데 이제 초기 어느 정도 사용량까지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블리스를 쓰게 되면 서버 관리 같은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벤더에서 해주니까 우리는 서비스에 보다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저 서블리스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요.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 있는 걸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우리는 이 아키텍처에서 펑션 앱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블록은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썼는데 리액트 빌드 배포가 아니고 리액트 빌드 배포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정적 스토리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DB 쪽은 뭐 여러 가지 DB가 사용될 수 있는데 애저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가 서블리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 합니다. 자, 애저 펑션은 애저의 서블리스 컴퓨팅 서비스이고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MS 서비스니까 제일 처음엔 C샵부터 지원을 했는데 뭐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등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핸들러라는 기능도 이제 프리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핸들러 부분은 어떤 언어든지 웹 서버의 형태로 구동이 가능하면 애저 펑션상에서 손쉽게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나 고 등의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저 펑션상에 이제 호출될 어떤 펑션을 두게 되는데 다양한 트리거에 의해 호출이 되는 함수들을 호스팅합니다. 그래서 HTTP 요청에 의해서 호출이 될 수도 있고 타이머에 의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스케줄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호출이 되도록 할 수도 있겠으며 각종 DB나 스토리지 혹은 q 혹은 이제 MS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나 그 이제 원드라이브나 그런 쪽에 이제 서비스와 이제 연계해서도 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펑션 확장으로서 이제 여러 펑션들을 연계해서 이제 스케일링해서 호출할 수 있는 부분도 지원을 하겠고요. 뭐 통합 인증, 그리고 거의 기본 옵션으로 거의 디폴트 옵션으로서 로깅 및 모니터링도 지원하고요. 이제 헤드리스 크로늄 지원은 이제 그 이미 애저 펑션 상에 그 크롤링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애저 펑션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저 펑션 자체를 아마존 웹 서비스나
혹은 별도의 온프라미스 서버에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바인딩은 뭐 다양한 이제 입출력 바인딩을 지원하는데 이제 별도의 라이벌리나 세팅 없이도 이제 애저 펑션상에 우리가 코드만 작성하면은 여기 얘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입출력 바인딩을 손쉽게 처리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애저 펑션의 활용 예로서 뭐 심플하게는 오늘 보여드릴 HTTP 트리거, 즉 어떤 HTTP 요청이 왔을 때 이에 응답하는 어떤 펑션들, 뭐 웹 API, 웹 서비스, 챗봇, 웹훅 뭐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타이머 트리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크롤링한 데이터를 테이블 스토리지라고 해서 애저 그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이스케일로서 테이블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넣으실 수도 있고 혹은 블럽 스토리지에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블럽 스토리지 파일 변경 시에 뭐 자동 처리 같은 부분들은 다른 이제 서블리스 플랫폼에서도 비슷하죠. 그리고 엑셀, 원드라이브 변경에 대한 뭐 자동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자, 한 예로서 블럽 스토리지 트리거의 예시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펑션을 만들게 되면 function.json 파일과 파이썬의 경우에는 underbar init.py라는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파이썬 쪽에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이제 인자도 myBlob 그래서 타입은 이제 input stream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이제 블럽 스토리지 트리거니까 어떤 정적 저장소에서 변화가 생길 때 호출될 함수를 지정하는데 애저 블럽 스토리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렇게 손쉽게 해당 파일을 읽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TTP 트리거의 예시에서는요, 여기도 어떤 HTTP 요청이 왔을 때 그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펑션이 되겠고요. 앞서 보신 블럽 스토리지 트리거와 거의 유사하죠. 인자만 이름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애저 펑션에서는 이제 몇 달 전에 파이썬 웹서버 쪽의 인터페이스를 빌트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서드 파티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애저 펑션상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시는,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뭐그 파이썬이나 아니죠 장고나 플라스크 등의 이제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S는 이제 OS는 윈도우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데비안 리눅스 10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지원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존 람다의 경우는 아마존 리눅스 OS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다 보니까 윈도우 OS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장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배포 디플로이 할 때 빌드하는 방식이 뭐 리모트 빌드 혹은 로컬 빌드 혹은 이제 빌드하지 않는 노 빌드 배포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하게 되는데 리모트 빌드가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도 기본 옵션이거든요. 이걸 쓰시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는 머신이 윈도우라 할지라도 윈도우에서 그 라이브러리 설치하면 윈도우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람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별도의 아마존 리눅스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도 하는데 리모트 빌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모트 빌드 그 실제 서버 인프라 쪽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머신이 윈도우다 할지라도 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는 저 코드를 보신 이 오른쪽에 있는 as a function init.py에다가 이제 코드 변경 이거 복사해서 붙여만 넣으시면은 바로 장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합니다. 자, 빌드인 지원하는 파이썬 4는 현재 기준으로 파이썬 3.6, 3.7, 3.8을 지원하고요. 함수 앱 생성 시에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OS를 사용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MyS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와
SQL 서버 드라이버, 오픈CV나 오픈MP 등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MySQL이나 이제 SQL 서버 쪽에 연결하실 때는 어떤 필요한 드라이버 설치를 따로 하실 건 없고요. 파이썬 단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만 파이썬 라이브러리만 설치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심플하게 이 부분은 제 슬라이드가 좀 있는데 핵심 부분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실제 코드를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요금제는 소비 계획이 있고 프리미엄 계획이 있고 앱 서비스 계획이 있는데 저는 소비 계획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 사용량 같은 경우는 월 이제 40만 기가바이트 메모리를 사용 부분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비는 이제 실행이 이제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계산 예에서 메모리 사용량이 500메가 함수가 한 달에 300만 번 실행되고 매 1회 실행에 1초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월간 리소스 사용량은 한 2만 원 되고요. 예, 300만 번 실행일 때. 그리고 이제 실행 횟수도 따로 청구가 되는데 그 실행 횟수에 대한 비용은 449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로는 약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애저 계산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 GitHub상에 이제 올려뒀으니까 좀 여기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저 펑션을 개발할 때 개발 환경은 뭐 파이썬 3.6, 3.7, 3.8 다 괜찮고요. 근데 윈도우는 PD 64비트를 설치하셔야만 애저 펑션 CLI 라이브러리와 잘 연동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Node.js 설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시면 아무래도 그 확장에서 그 애저 펑션 확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VS 코드 확장으로는 파이썬 확장과 애저 펑션 확장이 있습니다. 두 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편리하고, 그리고 애저 펑션 코어 툴즈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설치하시면은 기본적인 환경 세팅이 끝납니다. 자, 현재 제 코드에서 자, 현재 제가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이 저장소에서 이 폴더가 이제 파이썬 참고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폴더에 여기 이제 장고 프로젝트가 이 하이 폴더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여기에 제가 간단히 블로그 앱을 만들어서 간단한 API를 구현을 해뒀어요. 그래서 VS 코드를 띄워서 실제로 열어보시면 제가 열어봤고요. 여기에 실제 어떤 포스팅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 텍스트 형태의 메시지와 사진을 저장하는 서비스를 API를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컬럼 및 메시지, 포토 크리에이티드의 저장 시각, 업데이트 시각이고요. 이걸 위해서 시리얼라이저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뷰셋을 통해서 REST API, 그 CRUD를 처리해주는 보통 MVC 프레임워크의 이제 컨트롤러 역할이에요. 이 하나를 통해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뭐 리스트, 리트리브 다 처리해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URL 핑을 한 부분이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 터미널에서 장고 프로젝트 루트에서 지금은 애저 펑션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제가 가상환경 통해서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현재 디폴트로는 그 SQLite DB가 현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고 세팅스에서 데이터베이스 설정에서 제가 SQLite DB를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해뒀죠.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변경을 할 거예요. 꼭 이렇게 되고 지금 서버를 구동하면은 현재 로컬호스트 8전 주소에서 이렇게 API가 뜨고
이렇게 이제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API가 뜨고, 이 주소도 뭐 제가 커리나 이런 걸로 이제 요청을 해보면은 응답이 빈 걸로 오죠. 실제 요청을 보내면은 이 주소 포스트 요청을 보내면 이제 사진도 잘 저장이 됩니다. 자, 현재 잘 동작하는 장고 애플리케이션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만약 없다면 여기에서 보여드리듯이 빈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아니죠. 여기는 일단 장고에 상관없이 애저 펑션 프로젝트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저는 VS 코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VS 코드가 이렇게 떠 있고요. 현재 떠 있고, 여기에서 확장으로 애저 펑션을 설치해 주고, 애저 펑션 이제 관련 명령에서 create new project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겠습니다. 해주고, 이제 최상위 폴더를 여기에 생성할 것이고, 저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리거죠. 다양한 트리거가 있는데 이 중에 HTTP 트리거에 의해서 동작하는 하나의 함수, 애저 펑션의 함수 만들 거고, 이름은 DJ HTTP 트리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레벨은 이제 어너미너스라고 해서 웹 서비스니까 어너미너스로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장고 프로젝트만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DJ HTTP 트리거 안에 펑션 JSON에 이렇게 JSON 파일이 만들어졌고, 언더바 이닛은 좀 긴데요. 긴데 심플하게 줄여보면 이 정도로 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 오면 실제 이런 응답을 주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에서 일단 장고 개발 웹서버를 끄고요. 끄고 한 단계 올라가서 현재 애저 펑션 프로젝트의 최상단에서 이제 FUNC 스타트라는 명령을 주면은 이제 애저 펑션 개발 서버가 로컬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럼 애저 펑션은 7071 주소에서 뜨고요. 이 주소로 실제 접속해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죠. 이 메시지가 애저 펑션 상에서 보여지는 여기에 있는 this HTTP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hello 애저 펑션이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펑션 만들어 봤고요. VS 코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니까 디버깅도 손쉽게 바로 여기 디버그 탭에서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디버그를 구동하실 수 있어요. 제가 뒷단에 이걸 떼어놨죠. 서버를 끄고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서버 같고요. 떠 있고, 제가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새로 고치해 보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걸렸죠. 이렇게 수행할 수 있고, 런 하면 응답이 오라. 자, 이렇게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장고 애플리케이션 연동 부분은요, 제가 현재 장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뒀고 이 부분은 끌게요. 끄고 일단 서버는 이 터미널에서 구동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현재 프로젝트의 최상단에 requirement.text에다가 현재 이 프로젝트 구동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다 명시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명시해주면 이제 장고 애저 펑션이 배포될 때 알아서 이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PIP 인스톨을 수행을 해줍니다. 일단 제가 host.json을 있는 걸 먼저 수정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요청할 때 API와 트리거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제거할 거예요. 다 제거하고 7071로만 접근하면은 이제 지금은 이게 뜨지만 아까 애저 펑션이 나오도록 변경을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호스트에서 익스텐션에서
익스텐션에서 HTTP에 대해서 라우트 프리픽스들 디폴트가 API인데 이걸 이렇게 빈 문자로 주게 되면은 이제 API가 빠져요. API가 빠졌죠. 빠지고 다음에 추가로 함수의 HTTP 트리거의 펑션 JSON에서 여기 라우트 바인딩을 추가해 주게 되면 여기에서 메소드 다음에 이제 라우트를 추가해 주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는 이 뒷부분도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7071로 접근해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저는 모든 현재 요청을 HTTP 요청을 이 펑션에서 다 받아서 장고로 넘겨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요. 복사해서 현재 이 펑션 단에다가 다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이 이름이 DJ 프로젝트 이 이름과 이 이름이 같아야 되고 이 이름이 현재 이 프로젝트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서버를 껐다가 새로 시작을 해줘 보면요. 떴고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해주면은 이렇게 API 응답이 오죠. 지금 여기에 CSS가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원래 장고 개발 서버가 스태틱 서빙을 해주는데 이제 장고를 통한 서빙이 아니라 애저 펑션을 통한 요청이기 때문에 이런 스태틱 요청들이 이제로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4가 뜨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 애저 블록 스토리지나 혹은 장고 단에서 서빙을 해주도록 그런 뭐 화이트 노이즈 같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리콰이에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장고에서는 어드민이란 주소가 기본으로 있는데요. 애저 펑션에서 어드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드민 페이지 쓰려면은 어드민이라는 주소를 지금 이 어드민을 지금은 어드민 접근이 안 되는데요. 어드민 접근해 보면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를 임의의 딴 주소로 변경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드민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하겠고요. 실제 아무런 구현이 없으면은 이런 웰컴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서빙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시어와데스 같은 부분은 리액트나 그런 이제 요즘 그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그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서빙되는 호스트 네임과 API 서버가 다르면 시어와데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로컬 개발 서버에서는 이 로컬 세팅스 JSON에 호스트의 시어와데스 이 설정 하나만 넣어주시면은 시어와데스 처리가 되고요. 운영 펑션에서는 시어와데스 설정에다가 처리할 주소를 넣어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실제 주면은 되고요. 자, 이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에 앞서 제가 애저 이 포탈에서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시간이 약간 걸리기 때문에 애저 SQL로 검색해서 애저 SQL 있고요. 이렇게 해서 크레이트를 해서 만들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이 중에 전 첫 번째를 선택을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리소스 그룹 서블리스 코리아 데모라고 해보죠. 그래서 하나의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네임도 이렇게 쓰고요. 서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도 다 주고 서버 어드민 아모는 어드민 하면 안 되네요. 마이 어드민 아모는 좀 복잡하게 줘야 되죠. 아모 넣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ND34 예, 아모는 지금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어드민 유저는 이렇게 줬고요. 줬고, 그리고 지역은 한국어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주고요. 이제 스토리지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서블리스 옵션이 있습니다. 그걸 지정하고 뭐 최대 코어 수, 최소 코어 수 같은 거 지정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시면은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장고만 질문이 있네요. 장고만 쓰는 거랑 애저 펑션 쓰는 거랑 무슨 이점이 있을까? 장고는 웹 프레임워크이죠. 디플로이가 필요합니다. 서버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배포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웹 서비스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러 컨테이너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애니웨어나 헤로쿠 같은 걸 많이 쓰시고 하는데 많이 삽질 포인트가 많은데 애저 펑션을 쓰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로 하면 훨씬 수월하게 웹 서비스를 배포하고 유저가 늘더라도 그에 맞춰서 적절히 스케일링이 됩니다. 자, 일단 서버를 일단 만드는 걸 먼저 넣었고요. 애저 SQL은 이런 세 가지 옵션에서 저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썼고요. ODBC 17 드라이버가 현재 필요하는데 이것도 애저 펑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장고 단에서 해줄 건 PyODBC와 장고 MS SQL 백엔드 두 개의 라이브러리만 설치하면은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requirement.text 단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 디플로이 될 때 알아서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yODBC 그 윈도우에서 아나콘다 파이썬 쓰고 하시면은 저도 약간 삽질을 했었는데 디폴트로 PyODBC 4.0.0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최신 버전이 4.0.30번인데 이 버전에서는 이 장고 MS SQL 백엔드가 설치 안 돼요. 그래서 ODBC 업그레이드 하시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장고 프로젝트를 세팅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URL을 잠깐요. 제가 키노트를 잘못해서 꺼버렸나 봅니다.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거를 잘못 눌렀죠. 그러면 제가 슬라이드 파일에서 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못해서 꺼버려 가지고요. 언두가 안 되네요. 일단에서 요 문자열이 있는데 이걸 제가 가져와서 두고요. 유저명이 이거였죠. 그리고 암호가 이거였고요. 암호, DB 서버 주소, 포트 뭐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금 만들어졌죠. 이 소스로 가서 여기에 이제 서버 네임이 있고요. 서버 네임을 복사해서 DB 서버 주소도 바꿔주고 포트는 아마 포트는 1433이었나요? 제가 이게 얻어내는 게 커넥션 스트링에 1433번 포트 하면 1433번 SQL이니까 그 DB명은 아마 이름이 같을 거예요. 이름은 아마 같을 거고 DB명 해서 넣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 URL이 이제 장고에서 사용할 환경 변수를 통해서 가져와서 쓸 거예요. 쓸 거고 됐죠. 이 키노트가 있고 PDF는 끄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44페이지고 됐죠. 그러면 제 장고단에다가 한번 코드를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단에서 로컬 세팅스 JSON에다가 제가 데이터베이스 URL이라고 여기 values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불러주시면 애저 펑션이 구동될 때 이 값들을 환경 변수도 넣어주게 됩니다. 예,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고, 그럼 이 환경 변수 값을 실제 활용을 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 활용을 하도록 해주는 부분은 제가 여기 장고 프로젝트 단에서 제가 장고 인바이더이라는 라이브러리 셋업을 미리 해뒀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env db라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 URL 값을 읽어다가 세팅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고 일단은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조금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갓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고 실제 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DB가 만들어지도록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디폴트 제가 코드를 다 넣고요. 로컬 세팅스 넣고 세팅스에서 살짝 당황스럽고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바이던에서 엔진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에 MS SQL 여기 보면 네임에 SSQL 아니요, 다시 저장. 느낌표가 암호가 잘못 붙은 것 같네요. 여기에서 잘못 붙고 다시 해보면 제가 MS SQL 잠깐만요. MS SQL 여기에서 그리고 유저명 콜론 암호 그리고 콜론 암호가 붙고 그리고 주소 1433 예, 라이브로 계십니다. 33에 딱히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MS 여기 띄어쓰기가 있네요. 띄어쓰기가 왜 있지? 예, 이게 PDF에서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장해서 다시 해보면 MS SQL MS 예,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잘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딴 프로젝트의 걸 제가 좀 복사를 해 볼게요. 여기 걸 카피해서 일단 해서 여기 있죠. 이거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가 있고 그리고 예. 여기 콜론이 잘못 붙은 것 같은데. 예. 암호와 이렇게 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붙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름이 붙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ODBC SQL 잠깐만요. 머리가 살짝 아프네요. 저도 연습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pip 인스톨 라이벌리 설치 안 했어요. 써놓게만 써두고 예, 이제 됩니다. 예, 라이벌리 설치하는 게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 접근이 걸리는 건 이제 방화벽 때문이에요. 한시도 났네요. 그래서
세팅이 되었고요. 여기 방화벽에서 현재 클라이언트 IP를 제가 직접 DB에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클릭하면 자동으로 현재 IP가 추가되고 세이브 할 건데 여기 다른 애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이제 방화벽 DB 쪽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다시 해보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DB가 하나 이제 만들어 이제 실제로 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로컬에 있는 이 장부 애플리케이션이 연동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펑션 스타트라고 하면은 개발 서버가 도는데 실제로 이제 현재 이 응답은 이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한 해서 그 응답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이제 애저 블록 스토리지를 만들 텐데요. 여기 이제 정적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어드민에서 지금 아까 어드민 접속해 보면 로컬에서 접속해 보면 지금 이렇게 스타일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이런 스태틱 파일 서빙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애저 블록 스토리지에다 올려두면은 다 서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탈에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제 블랍 스토리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있고요.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 상에서 현재 서버리스 여기 있고 이름은 코리아 데모라고 주고 어카운트 카인드는 스토리지 V2를 하시게 되면은 리액트 애플리케이션도 배포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정적 그 서빙이 돼요. 스태틱 웹사이트가 되고 단순히 이제 스태틱 미디어 파일 서빙만 하시려면은 이 블록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VT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블록 스토리지만 쓰시려면 뭐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은 이제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금방 만들어질 겁니다. 한 몇 초 안 걸릴 건데 이제 애저 스토리지와 장고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이 라이브러리가 되겠어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되고요. 지금 여기 다 쓰는 것들은 애저 펑션에 배포하는 게 아닐지라도 다른 뭐 아마존 람다가 되었건 혹은 이제 컨테이너가 되었건 혹은 파이썬 애니웨어가 되었건 헤로커가 되었건 온프라미스 서버에 하건 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입니다. 이거 빼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필요한 세팅이 뭐 있냐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어카운트 네임과 어카운트 키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정보는 여기 생성이 되면 벌써 끝났네요. 생성이 되면은 여기에 액세스 키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카운트 네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어카운트 네임이 되겠고 이 부분이 키가 되겠습니다. 키인데 이 부분을 제가 애저 어카운트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애저 어카운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에 저장할 것이고요. 다음에 아래 키는 이렇게 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환경 변수 지정은 어디에서 해줬냐면 우리 로컬 세팅스 제이손에서요. 여기에서 이 환경 변수와 다음에 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네임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키 부분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펑션이 서버가 스타트가 되면은 저 환경 변수를 이제 전달을 할 텐데 제가 세팅스 제이손에서 애저 어카운트 참조 제가 여기에 써둔 요 코드가 없네요. 그래서 요 코드를 제가 넣어주겠습니다. 스태틱 스토리지
이 코드를 제가 안 넣어놨군요.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 storage.json에다가 이걸 넣어주고요. 넣어주는데 이제 장고에는 스태틱이라는 개념과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스태틱 파일, 미디어 파일인데 이걸 별도의 컨테이너에다가 저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현재 여기 블록 서비스에서 컨테이너를 하나, 스태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고요. 접근은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어노미너스 리드 권한을 주고요. 미디어라고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면은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제가 이따가 이제 컬렉트 스태틱이라는 명령 주게 되면은 여기에 그 원래 뭐죠? 보여줘야 됐던 여기에서 이런 파일들이 여기 스태틱 이 폴더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요 세팅스도 제가 일단 제일 밑에 붙여놓겠습니다. 여기 현재 프로젝트 이름이 DJ PROJ니까 이렇게 넣고요. 환경 변수 아까 이 이름을 참조가 되었죠.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장고 프로젝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Python manage by collect static이라고 주게 되면 제가 또 라이브러리를 설치 안 했네요. pip install -r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추가만 하고 설치도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명령을 주게 되면은 yes 하면은 이제 파일이 지금 애저 스토리지로 이제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163개 정도 되고 방금 들어가 보면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서버를 구동해 보면 이제 이 페이지가 새로 고침해 보면 이렇게 스타일링이 나오죠. CSS가 어디에서 여기 이제 애저 블록 스토리지 상에서 서빙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 했고요. 그리고 애저 블록 스토리지 했고 이제 우리의 장고 코드를 애저 펑션 인프라도 배포를 해야 됩니다. 애저 펑션에 빌트인 설치된 라이브러리들은 일단 OS는 저는 리눅스 OS를 쓰도록 했어요. 아까 처음에 포탈에서 펑션 만들 때 윈도우냐 리눅스냐 선택할 수 있었고 리눅스면은 데비안 10 기반이고요. 그리고 뭐 SQL 클라이언트나 SQL 서버 드라이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지금 코드만 올리면 됩니다. 다양한 배포 방법에서 리모트 빌드, 로컬 빌드, 노 빌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명령을 쓸 거예요. 써서 이제 리모트 빌드를 수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앱을 포탈에서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포탈에서 펑션이라고 해보면 이렇게 함수 앱이 하나 나오죠. 펑션이고 생성할 것이며 여기에서 리소스는 자, 이름은 저는 서버리스 코리아 데모라고 할 것이고 자, 코드만 배포할 것이며 그리고 런타임은 파이썬 3.8 그리고 레저는 저는 코리아로 해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펑션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 만들어지면은 그 자체만으로 이제 실제로 주소를 할당받고 그리고 아무런 코드를 안 올렸어요. 안 올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될 거고 현재 여기에서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애저 포탈 펑션 앱 설정상의 컨피그레이션 탭에서 그 애플리케이션 세팅스라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환경 변수들을 지정하실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로컬에서 로컬 세팅스.json에 있는 밸류스 즉 여기에 지정했던 값들을 여기 애플리케이션 세팅스에다가 넣어 두시면은 이제 장고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아니죠. 실제 배포되었을 때 애저 펑션이 활용을 하게 돼요. 생성이 되었고요. 1단에서 제가 configuration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들을 세팅을 해줄 건데,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있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URL을 이 설정 값을 줄 거고요. 오케이 할 거고, as account name을 또 추가해서 이렇게 줄 거고요. 다음에 account key를 이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은 해서 세이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가 필요한 환경 변수가 세팅스에 잠깐 보면은 세팅스에 보면 시크릿 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 그런 유저 암호 같은 거 저장할 때 이 값들 이제 썰트로해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정해 주시면 좋고, 디버그 옵션을 현재 디폴트가 true인데 실제 웹 서비스는 이제 false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도 넣어주는 게 좋겠고, allow host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잔고가 돌 때 아닙니다. 일단 이 값은 좀 빼둘게요. 일단 디버그는 빼두고요. 빼두고 일단 배포부터 먼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주소는 이 주소이고요. 이 주소로 접근하면 현재는 지금 이렇게 뜹니다. 뜨고 실제 앱네임이 이러하죠. 이러하죠. 자, 그러면 배포 명령을 내려볼 텐데 그 명령이 여기는 function as a function publish 그리고 아까 이름을 주게 되면은 이제 리모트 빌드를 수행해요. 리모트 빌드 수행해서 메시지를 조금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 실제로 이제 그 빌드된 패키징된 그런 코드들은 이제 애저상의 애저 파일즈라는 그 서비스 상에 이제 패키징된 파일들이 업로드가 되어서 이제 애저 펑션의 소비 플랜에서 이제 가져다 가서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런 요청이 트래픽이 늘어나면은 알아서 인스턴스가 아마 최대 200개 정도까지 아마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이제 그런 인스턴스도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 빌드가 수행되는데 한 1분, 2분 정도 수행이 되고요. 예, 지금 메시지가 뜨고 있죠. 뜨고 있고 지금 메시지 확 지나갔는데 위에 보면 지금 스코어들이 좀 잘렸는데요. PIP 인스톨까지 지나갔고요. 리모트 빌드가 서세스가 되었으며 이 주소도 접근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주소로 다시 접근을 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네, 잔고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고 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 이제 설정상에서 제가 넣어줘야 될 게 아까 디버그 말고 올로드 아까 주소가 있죠. 이 주소. 이 주소를 제가 추가할 때 아까 세팅상에서 allowed host 이 주소를 환경 변수를 넣어줄 때 이 이름을 알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저장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하시게 되면 실제도 되고요. 아마 디버그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빠진 게 잠깐 볼게요.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어카운트 전체 값 보는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 URL 세팅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펑션 등등등이고 제가 역시 역시 라이브 데모는 힘들군요. 이런 변수가 생깁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allowed host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allowed host 주소가 있고
as 어카운트 키가 있고, 어카운트 네임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URL 값이 있고, 디버그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디버그는 원래 상관이 없는데, 오케이 해서 true도 해서 한번 넣어 보겠고요. 그래서 되면은 요청 500에다가 떴거든요. 500이면 3.8의 로컬 수행. 제가 디플로이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게 여기에서 예, 서비스 쪽인 걸 배포할 때 지금 소비 플랜에서는 지금 이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가 중단되고 새로 이제 리플레이스 되는 형태고요. 플랜을 그 프리미엄 플랜이나 앱 서비스 플랜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슬롯의 개념을 두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포할 때 이제 뭐 흔히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다양한 배포 방법에서 뭐 스테이지를 두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서비스 프로덕션 스테이지 혹은 테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스테이지를 두시고 원하는 스테이지에다가 배포하시고 테스트 하신 다음에 스테이지끼리 이제 수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합을 하시게 되면 프로덕션과 이제 뭐 스테이징이나 그 부분에서 무중단으로 이제 배포를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네, 되고 이게 제가 연습 몇 번 할 때는 네, 배포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요청은 새로 배포된 펑션으로 실행이 됩니다. 네, 여기가 잘 올라갈 텐데 네, 제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봅니다. 제가 연습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하면 네, 그리고 원래 모니터링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켜두진 않았는데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가 애저 모니터라고 해서 그런 모니터링 것도 그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뭐 스케일링 같은 거나 매트릭 같은 거를 손쉽게 보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다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잘 안 되네요. 이거 살짝 멘붕인데 이거에서 제가 빠뜨린 게 이렇게 해서요. 지금 유정현님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제가 시간 다 썼죠? 시간은 예, 거의 다 쓰셨는데요. 네. 그래서 여기 매트릭이 보이고 제가 뭘 빠뜨렸을까요? 여기가 네, 일단은 제가 지금 해결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해서 저 이벤트 페이지에다가 여기 유튜브 쪽에다가 제가 댓글로 좀 정리를 해두는 쪽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슬라이드 마저 마무리하고요. 일단 라이브 코딩을 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요청을 하고 메시지도 주고 사진도 주면은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까지 보면은 다 깔끔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연습이 부족했고요. 수비 플랜에서는 이제 콜드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접속이 없으면은 유효 상태로 진입을 하고요. 유효 상태가 되면 모과금이 되고 프리미엄 계획, 앱 서비스 계획에서는 별도의 VM을 할당하니까 콜드 스타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 15분 간격에 이 부분은 아마존 람다도 비슷하죠. 주기적으로 접속해서 콜드 스타트를 없애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기적 접속은 뭐 애저 로직 앱 등을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 뭐 15분 간격으로 접속을 하신다면은 월 2,880회 정도의 요청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리소스 지우실 때는 애저에는 리소스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리소스 그룹은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이제 딜리트 리소스 그룹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름을 주시고 딜리트 하시면 한 방에 다 잘 삭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살짝 긴장해서 잘 못하고 있나 보네요. 자, 일단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아쉬웠지만 좀 정리해서 이벤트 페이지와 유튜브 상의 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예, 정리를 글로 해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모두 감사합니다.